이 강은 인간을 위해 살고 죽는 동물, 그 중에서도 농장동물이라 분류되고 전시동물이라고 분류되는 동물 영역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농장동물. 여러분, 농장동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나세요? 푸른 초원에서 여유 있게 햇볕을 즐기며 그리고 풀을 뜯는 그런 소의 모습이 연상되나요? 농장동물이란 표현을 보면 사실 그렇게 나쁜 의미는 안 들어가 있을 거예요. 농장에 사는 동물이겠지? 실제는 농장동물은 농장에서 인간의 음식이 되기 위해 만들어지고 있는 동물입니다. 시장이나 마트에 가시면 다양한 이제 공산품들이 있죠.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기업체가 있고 공장이 있습니다. 요즘은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육식을 하시다 보니까 그것을 다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냥 농장에서 소수의 동물을 길러서는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1970년대에 정부에서는 육식 권장을 하면서 점점 개별 농장들이 공장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공급이 많아지고 방송에서는 우리 육식을 하자, 건강에 좋다 이렇게 계몽 운동이 나오니까 우리는 많이 먹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그 습관이 돼갖고 밥상 위에 매 끼니에 동물이 없으면, 고기가 없으면 왠지 밥 먹는 것 같지 않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제 습관이 됐죠. 그러니까 그 고기가 메인 그런 주 요리가 있긴 하지만 모든 음식에 마치 양념처럼 이 고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공장식 축사안을 이제 보여준 사진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 쭉 돼지만 모아두었어요. 근데 여기 되게 다 암돼지거든요. 근데 암돼지 주변에 저런 쇠틀 보이시죠? 그래서 자기 몸집만한 그 쇠틀 안에 갇혀서 이 암돼지는 죽을 때까지 평생 새끼만 납니다. 근데 이게 자연스러운 임신이 아니라 강제 임신을 시켜요. 왜냐하면 이런 공장식 축산을 운영하는 그 기업주들은 당연히 많이 생산될수록 많이 돈을 벌겠죠. 그래서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를 또 이동해서 그 중에 그 암새끼는 또 이제 엄마와 같은 이제 인생은 아니고 돈생을 살아가겠죠. 이 어미는 이렇게 계속 새끼를 낳다가 더 이상 그 생산 능력이 없어지면은 도살장으로 끌려갑니다. 이 공장식 축사는 이 돼지라는 동물 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환경 문제에서 다루겠지만 우리에게 다시 부메랑처럼 그 병폐들이 돌아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공장 속에서, 공장의 시설을 갖춘 건물 속에서 돼지라는 동물을 이제 가두어 두고 기르죠. 근데 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변에 보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땅이 작으니까 그냥 커다란 우사에서 이제 소를 이제 기르는 정도인데 이 북미나 유럽을 가시면 사실 커다란 그 방대한 토지에서 소들을 방목합니다. 그러니까 보기에는 좀 평화롭게 보이긴 하지만 이 소들을 기르기 위해서 이 굉장히 많은 곡식을 길러야 하는 그 땅에 이 소들을 기름으로써 우리는 너무나 많은 그 토지를 이렇게 사용하게 되고요. 사실 통계를 보면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물 중에서 90%가 소라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많은 소를 먹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렇게 어떤 축산화된, 어떤 공장화된 그런 건물 위에 이런 방대한 토지를 이용함으로써 어떤 환경 파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따 보겠습니다. 그 온실가스는 대표적으로 5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은 양으로 나오는 것이 자동차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그리고 이렇게 공장화된 축산 활동을 통해서 나오는 소의 방귀라든지 그리고 트림에서, 이게 농담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가스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온난화 현상을 일으키는 그 온실가스에서 가장 많을 차지하는 것이 메탄가스입니다. 그리고 이게 기르는 과정에서 물과 전기가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것을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죠. 전기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또 많은 그 석탄가스를 이용하고 그다음에 원자력을 이용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 다 자란 그 동물을 도살장에 가는 과정의 운송 과정, 그리고 도살한 이후에 그 도살 과정에서도 많은 이제 자원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도살한 이후에 우리 마트나 시장에 이송하는 그 과정.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육 과정에서부터 우리 식탁에 오기까지 너무나도 많은 환경오염이 관련됩니다. 이 분뇨는
우리가 다 처리할 수 있을까요? 이 많은 분뇨는 비가 올 경우에 이게 토양에 흡수됩니다. 근데 분뇨뿐만 아니라 이 동물을, 너무나 많은 동물을 가두어서 기르다 보니까 질병에 굉장히 취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생제도 많이 사용하게 되고 그 환경을 청소하기 위한 소독제도 많이 사용합니다. 이게 비와 함께 다 토양으로 들어가서 토양 오염을 일으키죠. 그리고 또 당연히 이것이 어디로 흘러 들어갑니까? 하천으로. 토양만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천, 강, 호수를 오염시킵니다. 그리고 이게 흘러서 어디로 갈까요? 바다를 오염시킵니다. 바다를 오염시키게 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따 볼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농장동물 사육을 통해서 농장동물을 길러가면서 우리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어떻게 대안을 하고 있을까? 지금 당장 여러분한테 육식을 하지 마세요 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그 문제점을 사실 알고도 그리고 모르고도 그것을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우리는 육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먹거니 농장동물, 공장처럼 농장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최대한 이들의 복지를 살리면서 어떤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까를 보여주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EBS 다큐멘터리인데요. 가축의 권리를 말하다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사육 농가 중에서, 그러니까 닭을 사육하는 농가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되도록이면 동물의 고통을 주지 않고 어떻게 사육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니까 이 시간 끝나고 나서 꼭 개별적으로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전시동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동물을 전시하는 것이 이 동물들이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 동물을 포획하는 과정도 굉장히 잔인해요. 그래서 아프리카가에 가서 우리가 전시하기 위한 동물을 포획하는 과정에는 아무래도 죽음이 뒤따르겠죠. 그리고 우리 인간의 목적을 위해서 그 서식지를 파괴하고 그 땅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 서식지 파괴하다 보니까 거기서 그 동물들도 발생해요. 그래서 살 곳을 잃어버린 동물들을 이렇게 데려다가 동물원에서 전시를 합니다. 근데 다양한 동물들이 동물원에서 전시되고 있긴 하지만 가장 문제되고 있는 것이 누구냐면 바로 비인간 인격체라 불리우는 유인원. 유인원으로는 무엇이 있죠? 침팬지, 그리고 고릴라, 오랑우탄 이런 것이 유인원입니다. 그리고 그 코끼리, 그리고 돌고래, 범고래, 각종 고래류. 이 세 그룹을 비인간 인격체라고 불리는데 왜 그럴까요? 이들의 지능은 거의 인간 같지는 않지만 굉장히 지능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인간과 같이 사회적 동물이에요. 가족을 이루면서 살죠.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과 지능을 떠나서 이들은 서로 교감할 수 있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들만의. 그래서 이들을 좁은 곳에 가두어 놓고 전시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특히 그 고래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00km 이상을 이동을 합니다. 먹이를 찾아서, 그리고 자기의 삶을 진짜 만끽하기 위해서. 조그만 그런 시멘트로 이루어진 수족관에 이들을 가둬두고 전시를 합니다. 지능도 높고 그런 희노애락을 느낄 수 있는 그 감정의 동물들을 가둬둔다면 이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알겠어요. 여러분 혹시 동물원 가보셨나요? 가보시면 그 좁은 공간에서 동물들이 한 그 방향으로 막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벽에다 자꾸 머리를 반복적으로 찧어요. 그건 무엇인 행동이냐면 전형 행동이라 불리우는데요. 이런 행동을 통해서 자기의 스트레스를 갖다 극복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겠거든요. 그래서 지능이 높은 이런 동물들은 사실 인간과 마찬가지로 괴로울 때 정신병을 앓아요. 그리고 심지어 자살까지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먹이를 주는 체험이 있는데, 먹이는 얘네들이 주로 먹는 먹이가 아니에요. 주로 보면 이렇게 과자 같은 비스켓을 이렇게 주라 거기에 팝니다. 체험동물원은. 근데 애들은 저것을 받아먹게 하면 아이들은 신나하니까.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받아먹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굶깁니다. 그러니 그 먹이를 주는 것을 통해서 자기 배고픔을 가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이 끝나면 난 다시 배고픈 시간이 올 걸 알기 때문에 과식을 합니다. 그럼 자연히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질병이 걸릴 수도 있고, 배탈설사를 통해서, 우리는 배탈설사 나면 약 먹거나 쉬면 되지만 얘네들은 그걸 통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많이 알려지지 않은 사실인데, 어떤 체험동물원에서 애가 결핵에 걸렸어요. 근데 그 내부적으로 이제는 해부를 해서 어떤 병에 걸렸는지 확인을 하지만 그걸 외부적으로 안 알리죠. 왜냐하면 부모들이 결핵은 옮길 수 있는 병이잖아요.
외부로 내려가 알려지게 되면 체험동물원에 사람들이 갈까요? 안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안 가게 되면 우리는 체험동물 문을 닫아야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밖에는 잘 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지의 상품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태국 같은 경우에 가면 코끼리를 탑니다. 근데 코끼리는 야생동물이에요. 우리가 쉽게 타기 위해서 얘네들을 어떻게 훈련시킬까요? 아기 때부터 얘를 강제적으로 이 정신을 파괴시켜요. 그러니까 그 저항하는 그런 의지를 막기 위해서 이 뾰족한 그런 무기가 있어요. 그런 걸로 찌릅니다. 반복적으로. 그럼 처음엔 저항을 하겠죠. 이 새끼를. 엄마도 잃었어요. 그래서 새끼 때부터 그걸 찌르게 되면 나중에는 완전히 자기 자신을 포기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인간이 시키는 대로 사람이 타도 가만히 있고 순하게 탈 수 있게끔. 그래서 이런 여행지 가서 코끼리 타기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죠. 맹수를 약을 먹여서 온순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줄에다 묶습니다. 그래서 뭘 하죠? 셀피, 사진을 같이 찍어요. 그리고 그거를 자기가 SNS에 올리죠. 나 이렇게 맹수와 같이 사진 찍었다. 난 정말 용감하다. 이런 걸 자랑하고 싶어서. 이런 것이 전부 동물을 데려다가 함으로써 벌어지는 학대의 일입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소개했던 꽃마차 타기. 서울은 얼마 전에 꽃마차가 더 이상 안 다녀요. 서울시에서 그걸 이제는 불법했으니까. 근데 관광지에 가면 거제도라든지 부산 그리고 제주도 이런 곳에 가면 꽃마차가 운행됩니다. 근데 이 꽃마차에 보시면 그 마차 자체가 굉장히 무거울 거잖아요. 말 한 마리가 그 무거운 마차 그리고 또 거기 사람이 또 한 식구가 같이 탑니다. 얼마나 무겁겠어요? 근데 그 마차를 타고 그리고 이게 특히 뜨거운 날에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로 여행하는 시기가 여름 이제 하계잖아요. 근데 이 뜨거운 날에 최대한 이제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끝없이 운행을 합니다. 꽃마차를. 쉴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 복지는 전혀 고려가 안 돼 있죠. 꽃마차로 유명한 뉴욕시를 가시면요. 최소한 거기서는 꽃마차를 지금 중지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긴 하지만 사실 최소한 얘네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주고 그리고 아주 폭서에는 운행을 못하도록 이렇게 법으로 규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이 꽃마차를 운행하는 꽃마차 자체가 없어져야 되긴 했지만 사실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의 인권도 많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건 이 말들의 복지를 먼저 마련하고자 하는 사실 입법 활동이 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동물 전시와 관련된 학대 문제를 꼭 여러분이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